지금 가능 명품 통합 4호단지 4호구역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도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계획안은 확정안은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지금 이제 주민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상치로 일단 잡아본 거고요.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 또는 건축 심의 각종 심의가 대략 한 최소 못해도 7, 8번 이상은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가 이뤄지면서 토지 모형도 좀 달라지고 배치 형태도 좀 달라진다라는 걸 사전에 서두를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현재 우리 앞서 설명드린 도시업체에서 설명드린 토지 이용 계획대로 그 가능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 내에서 건립을 했을 때 어떤 계획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원, 공원하고 기반 시설들에 대한 뭐 관공서라든가 기부 체납하고 나면 전체 약 16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지상 지하 합쳐서 전체 56만 5천 제곱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용적률은 상한 용적률까지 계획을 했을 때 236.1% 이하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236.09%로 계획을 했습니다. 규모는 전체 지하 2층, 전체 지하 주차장이 1, 2층이 되겠고 지상으로는 29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전체 통합해서 약 3,800세대 정도 규모의 세대수로 이루어져 있고 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의 39제곱미터형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17평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건립되는 세대수의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이 약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에서 192세대가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평형은 59형, 즉 알고 계시는 24평형, 뭐 25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4제곱미터형이라고 되는 거는 34평형 내지는 35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형은 뭐 42평형, 43평형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외에도 나중에 이제 우리 토지 등 소유자분께서 나는 저보다 중간 평형에 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됐을 때 집행부에다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중간 평형대들도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고요. 42평형보다 더 큰 평형을 원하신다라고 하셔도 더 큰 그 수요 숫자만큼은 충분히 건립을 가능하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분양 시장에서 가장 요구 수요가 많은 평형들로만 이루어서 계획을 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한 1.3대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남권, 서울 뭐 강남권도 가보면 뭐 세대당 뭐 2대, 뭐 2.5대, 뭐 많게는 3대까지도 건립을 하는데 물론 주차장 널널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당장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할수록 결국은 지하를 많이 파고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 공사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사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분담금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또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상 1.3대 정도로 교통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 규모로 1.3대로 계획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이제 건축 배치도입니다. 아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보셨죠?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배치를 해봤는데요. 전체 주동 숫자는 전체 30개 동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밑에가 임대 아파트들이 한 3개 정도에 걸쳐서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우리 이 정면에 보면 대략 한 8,000평 정도 되는 8,000제곱미터 되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과 우리 사업지 북쪽에 어린이 공원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과 공원을 연계하는 단지 입구부터 저 북쪽에 있는 어린이 공원까지 연결하는 대략 이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200m를 연결하는 썬큰 가든을 만들어서 공원과 공원을 연계하는 메인 광장을 만들고요. 그 좌우측으로 각각 15개 동씩 배치를 해봤습니다. 층수는 마찬가지로 29층, 최고 높은 게 29층, 최고 낮은 게 18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에 그랜드 문줄을 통해서 썬큰 가든을 통하면 뒤쪽 어린이 공원, 앞쪽으로 나오면 더 큰 우리 조합원들만 이런 거 아니지만 주민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고, 그다음에 좌우측에 근린 생활 시설들을 큰 대로변 쪽에 위치해서 상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배치도 상으로 그대로 실제로 건립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예시도입니다. 조감도인데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대로만 지어진다면 아마 강남권 통틀어서도 이렇게 큰 단지와 이렇게 멋진 단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계획을 설명드렸는데요. 뭐 아파트의 역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아파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그동안 흐름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 70년대부터 아파트 역사가 시작됐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LH공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주공 아파트 또는 뭐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등이 하면서 복도식 아파트들이 많았고, 큰 평형보다는 대부분 10평형, 뭐 12평형, 많게는 뭐 19평형의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주류였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아직 전쟁의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그 아파트 지하에는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집단으로 생활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는 뭐 관리소라든가 노인정, 뭐 커뮤니티 시설, 부대 시설들이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1세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2세대인데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1세대에서는 관에서 주도했던 아파트라면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민간 개발사들이 자기네 브랜드를 걸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뭐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현대 아파트, 뭐 우성 아파트, 한양 아파트, 다들 시공사 자기네 그냥 타이틀을 걸고 아파트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술력이 조금 발달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저층에 5층에서 대부분 이제 많게는 뭐 한 20층 내외에 되는 고층 형태의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상형이라는 아파트들이 나오면서 3베이, 뭐 2베이 같은 경우는 복도식. 근데 복도식이다 보니까 내 집 앞을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프라이버시 침해가 당하고 하니까 이제 계단식 형태의 아파트들이 드러나는 것이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세대입니다. 3세대는 지금 주변에 많이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3세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많은 시공사들이 브랜드 네임을 걸고 기존에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 기술들이 거의 보편타당화되다 보니까 그 시공 회사들만의 독창적인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다시 한번 더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레미안, 뭐 힐스테이트라 같은 그런 뭐 웨레어든가 또는 뭐 자기는 회사들의 이름들이 그 브랜드 내 이름을 걸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와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어떤 게 일어났냐면 2005년부터 발코니 확장하는 게 이제 합법화가 됐죠. 그러면서 발코니 같은 25평형이라도 확장을 하고 나니까 30평이 되더라. 그래서 발코니 확장에 따라서 주거 형태의 또는 평면 형태에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이 발달이 됐고, 기존에 이제 3베이 형태에 있으면서 거실과 주방이 같이 한
공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마통풍 구조가 되게 되고, 그러나 이때부터 어떤 형태가 일어났냐면, 기존의 아파트들은 성냥갑처럼 그냥 딱딱딱딱 그냥 일률적으로 줄 세워서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뭔가 평면의 형태와 배치의 형태를 다양화를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V자 형태, 말하자면 니은자죠. 그러면 그런 탑상형 아파트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상형 형태의 가운데 있는 평면들은 기존에 보셨던 이런 판상형 형태 평면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평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3세대를 거치면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평면과 모든 배치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 같은 설계업체들은 그 요구에 맞춰서 뭔가를 새로운 평면들을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아마 스마트폰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인가요? 아마 인터넷 보급률이 아마 2위인가 그럴 겁니다. 각 집안에 전부 다 무선 와이파이가 터지고 인터넷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4세대 아파트. 자, 4세대 아파트는 뭐냐면요. 요즘 매스컴에 많이 보시죠. AI. 그죠? AI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척척척 뭔가 해줘요. 이 입주자가 아침에 몇 시에 기상을 하는구나, 몇 시에 빨래를 하고 몇 시에 나가는 거구나, 내 차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각종 커뮤니티 인터넷 업체들과 같이 손잡고, 시공사 손잡고서 내가 아침 일어날 때 보통 나가서 스위치에서 스위치로 전기를 켜는 게 아니라 말로 불 켜줘, 불 꺼줘, TV 켜줘, 난방 따뜻하게 해줘, 냉수 나오게 해줘, 따뜻한 물 나오게 해줘라고 말로도 가능하고요. 꼭 집 안에서가 아니라 여행을 가서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무선으로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I 스마트폰 구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아파트들이 전자 시스템화되어 있고, 아마 예전에는 아파트들이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각 동당 또는 각 동의 출구마다 아파트에 그 경비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기술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범죄 활동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CCTV나 그런 어떤 센서에 의해서 감시가 되고, 그런 첨단 아파트화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나머지 사항들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설계 업체들은 그래서 이런 최근 트렌드인 4세대의 아파트에 맞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개념인데요. 최근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이제 주민 설명회나 총회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시공회사들의 그 아파트 기술력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올 초부터 바뀌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저 광주 현장에서, 그죠? 처음으로 아파트 현장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말을 이제 안 하려고요. 시공사마다 기술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아파트들은 형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들이 인면이라든가 배치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능력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그 아파트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얼마만큼 좋은 시설이 들어가 있느냐가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으다다하게 보면 삐까뻔쩍한 문주도 설치되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아파트 최상의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에, 스카이 브릿지에 수영장도 건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조식을 준답니다, 요즘엔요. 일부 호텔이나 일부 식음료 업체랑 계약을 맺으면 우리 어머님들, 남편분들, 자녀분들 출근하실 때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쿠폰 하나 줘서 가서 밥 먹고 가, 그러시면 아파트 내에 그런 뷔페 같은 그런 식사 조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가는 게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오히려 그게 식자재 값이 더 싸대요. 뭐 저희 집 아파트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조식을 센터를 이용을 하면 주부들이 많이 편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배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면에 있는 대규모 공원과 뒤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연계하는 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간단히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용적률이라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용적률은 내 땅이 만약에 100평인데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100평의 땅 면적만큼의 곱하기 2를 주는 거예요. 2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용적률이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안에 커뮤니티 센터나 부대복리시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노인정, 뭐 피트니스 센터, 뭐 등등등이 들어가겠죠. 관리사무실, 경비실까지. 근데 그거를 지상에 짓게 되면 용적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고도 그 시설들을 많이 지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하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하에 들어본다 보니까 환기도 안 돼, 빛도 잘 안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시설들을 뭐 크게 크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획안은 어차피 공원과 공원을 연계하는 그런 동선을 만들려면 아예 큰 썬큰, 말하자면 지하 공간을, 지상이 오픈되어 있고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그런 공간, 그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광장을 기점으로 양옆으로 부대 복리 시설들을 깔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규모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환기나 통풍, 채광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사람들만 어떻게 공원하고 연계해서 편하게 되냐? 아닙니다. 각 전체 30개 동이라 그랬죠. 30개 동과 동 사이에 전부 다 큰 공원들을 조그맣게라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 동에서도 전부 다 내 집 앞에 그 정원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마련해 드렸다. 그리고 이 단지의 썬큰 광장 양옆에 있는 메인 동에서는 아까 조감대에서 보다시피 우리 가능 명품 통합 사후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스카이 브릿지를 크게 연결을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의정부에서 가장 돋보이고 뭐 누구나 다 뭐 랜드마크 하겠다 하시는데요. 요즘은 랜드마크라는 말이 옛말로 됐고요.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멋진 아파트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스카이 브릿지도 계획을 해봤고, 무엇보다도 30개 동이나 되는 그 단지에 전부 다 모든 방향이 남향으로 배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남향 배치라며 왜 이거는 뭐 동쪽으로 약간 치우쳤고 왜 서쪽으로 치우쳤어?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남향만 남향이라고 표현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남동, 남서 45도, 45도 안에는 전부 다 남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이 전부 다 100% 남향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당 1.3대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이 지상 공간 전부 다를 공원화 시킨 건데, 지금 일부 지하 주차장 계획이 빠져 있는데요. 아직 뭐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모든 주차장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택배 차량도 들어갈 수 있는 지하에, 과거에는 천장이 낮았어요. 근데 택배 차량이 들어가려면 소형 트럭이라도 들어가려면 지하 주차장 층고를 좀 높여야 되죠. 그러면 지상 공간에 무엇이 설치되느냐? 혹시라도 사고 나는 수 있는 화재 또는 뭐 이삿짐 차량, 그래서 그걸 이제 비상 차량이라고 하는데, 비상 차량들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빼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산책로 내지는 조경 공간으로. 그래서 지상 공간은 전부 다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초록색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모든 동 요소에는 놀이터 내지는 휴게 공간, 그리고 작은 테마
조경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 그러면 아까 이제 북쪽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썬큰 광장, 그다음에 각 동과 동 사이에는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작은 호수를 볼 수 있게끔 또는 작은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조경 공간, 그리고 단지 전체를 이을러서 따진다 그러면 대략 한 4k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산책로, 그래서 멀리 안 나가셔도 이런 단지 내에 산책 공간만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친환경적인 숲 놀이터 계획, 그다음에 이런 약간 작은 공간, 그 물놀이 공간들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마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졌어요. 그죠? 이 중국이 떼놈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차량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들이 많아졌는데, 단지 내에요, 이렇게 산책로를 이용하다 보면, 아마 리조트나 호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미세한 물방울들 뿜어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물론 습도 유지도 되는 거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물들을 일반 수돗물을 쓰게 되면 또 수도세가 들어가니까 또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면요, 빗물을 받아요. 근데 빗물을 받아놓고서 그냥 푹 뿌리면 빗물이 이게 산성비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지 내 어딘가에는 정화 필터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우수를 받았다가 저장해 뒀다가 저렇게 산책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거기다가 물을 분사해 줍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오히려 산책하는 것이 단지 외부 나가시는 것보다 좀 더 쾌적하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세대 아파트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러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음성 인식, 스피커 아까 설명드렸죠. 불 켜줘, 불 꺼줘, 뭐 TV 켜줘, 채널 바꿔줘 등등.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이제 조식도 제공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도 제공해 주는 데가 있는데, 저녁 때는 대부분 그냥 카페 라운지로 활용을 하고요. 아침에만 조식센터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집에 반려견들 또는 뭐 고양이, 강아지 많이 키우시잖아요. 어디 여행 한번 가시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또 여행 가더라도 거기는 강아지 못 들어와요, 뭐 이런 데는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바꿔가기도 하시는데, 지금은 강아지나 이 반려견들을 집에다 놔두고 가도요, 그냥 집에서 시간 맞춰서 알아서 밥이 나와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호텔이나 그 강아지 애완견 호텔 안 맡기셔도 밖에서도 충분히 애완견이 관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외출 후에 옷에 털어져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번 에어샤워 한번 하시고, 현관 앞에서도 에어샤워 커튼을 한번 하시면 몸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다 털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집 안팎의 공기질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수시로 이제 그 아파트 내부에서 공기 정화기가 계속 자동으로, 내가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정화기 기능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 그런 음성 명령으로 조명이나 난방, 이런 가스 제어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택배, 요즘에 이제 무인 택배 시스템, 그리고 좀 여기 지하 계획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나중에 입주하실 때 수납 공간도 요즘 많이 부족하시니까 모든 그 동의 지하에는 각 세대별 하나씩 전부 다 세대 창고를 하나씩 드려요. 그래서 그 창고에 뭐 겨울에 뭐 스키장, 뭐 스키 타시던 그런 장비들 집안에 놓고 뭐 버거우시면 지하 창고를 이용하셔서 전부 다 한 세대당 하나씩 그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4세대 시스템, 아파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위 세대인데요. 단위 세대는 뭐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건축심의나 사업시행 인가 때쯤에서 다시 한번 확정이 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요즘에 이렇더라라는 거. 그냥 수납 이제 59A 타입인데요. 요거는 이제 판상형이라고 그러죠. 마통풍형. 근데 이제 기존에는 3세대까지는 3베이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4베이. 4베이가 뭐냐면요,
정면이 이제 이 햇빛 들어오는 햇빛 들어오는 남향 쪽이라고 보시면 모든 실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거칠 4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기존의 3세대는 방 하나가 저 뒤쪽에 가 있었죠. 또는 이쪽에. 그게 이제 3베이인데 그 뒤쪽에 북향을 바라보던 그 앞 방까지도 전부 다 남쪽을 바라보게끔 내려오는 것이 이제 4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광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맞동풍 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구 B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탑상형 아파트가 배치해서 의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상형이라 그러면 이제 배치된 대부분 니은자 형태 되거든요. 니은자라 그러면 길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상형 아파트가 배치가 가능한데, 이 꺾어지는 몸통 부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탑상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스터룸 특화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거실형이 주방을 통해서 거실도 일면으로만 거실 창이 오픈이 돼 있다라면, 이런 탑상형은 거실에서 보면 왼쪽도 조망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오른쪽에도 조망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면 개방형 창이 통창이 크게 있어서 조망에서는 아마 이 타입을 따라갈 타입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코너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4 타입입니다. 84도 마찬가지로 이런 판상형 타입이 있고 코너형 타입이 있는데, 장단점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근데 84 타입부터는 이 4베이 시스템의 가장 장점이라고 해서 알파룸이라고 하는 건데, 알파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 집은 수납이 필요하니까 수납형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나중에 이제 시공사 정해지면 그때 신청하면 이제 수납실로 바뀌는 거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난 개인적으로 뭐 서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취미실이 필요할 것 같아. 요즘에 또 홈트라 그러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 그럼 운동 기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도 될 수 있는 그런 알파룸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4A 타입도 똑같은 4베이에 알파룸이 포함되어 있고, 84B 타입도 알파룸은 없이 약간 작은 수납 공간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지만, 마찬가지로 거실도 이면 개방형으로서 조망에서는 아마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3평형입니다. 43평형도 84 타입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모든 방들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또한도 다른 데 갔더니 이런 평면도 좋더라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참조해서 그런 평면들을 보다 더 좋은 평면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대 시설이 있는데요. 부대 시설을 이제 크게 지상에 있는 저 꼭대기에 있는 공간, 그다음에 낮은 공간에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우리 29층이 최고 높습니다. 29층 위에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어 놓고, 스카이 브릿지 안에 이런 루프탑 수영장이라든가 라운지 카페, 라운지 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독서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멀리 안 나가도 단지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지하 공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동선을 전부 다 이렇게 지하 광장화 시켜서 이 보이시는 이 벽면이 실제로 가보면 이제 지하 공간이 되겠죠. 지하 공간임에도 이런 큰 광장이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환기 통풍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런 시설들 옆으로 이런 부대복리 시설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골프 시설도요, 실내 골프장이라도 2개 층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석을 쳤을 때 굉장히 시각적으로 개방감도 있고 공이 날아가는 방향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크게 만들어 주고요. 피트니스 공간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취미실,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코인 세탁실, 이 밖에도 많죠. 요즘에는 아파트에서도 세차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